어제 이지성 작가 요 발언,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김수현 네. 평론가?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로 부족하다. 그래서 차유람 당신이 필요하다. 네.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국민의힘의 김성원 등으로는 부족한가.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한마디 더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지성 작가가. 사실 이거는 뭐 부부간에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당신은 아름답고 그렇기 뭐 때문에 국민의힘에 좀... 들어가면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밖에 나와서 사실 뭐 차유람 선수를 국민의힘에서 영입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선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체육계 인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외모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또 한 번 이제 정치 참여의 의미를 굉장히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차유람 선수도 유감을 표명을 했고, 예, 그리고 거명된 여성 의원들도 다들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지성 작가도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결국 사과한 거고, 글 내리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해석하는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정치 거기서 안영상 거기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피처링. 오늘은 제목 보니까 이재명, 이지성 작가는 못하실 것 같고,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도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도 시간 되면 잠깐 나올 것 같고, 제 오른쪽에는 김태현 최애 정치부 기자,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김 연찬회고, 두 번째 소식은 민주당 당원 개정이에요. 그리고 아이템을 보니까 시간이 남으면 한동훈 장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국김 연찬회부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연찬회가? 자, 연찬회라는 건요, 국회의원 연찬회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회의원 워크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이제 9월이 되면은 정기국회가 시작합니다. 그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전체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은 정책 MT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상임위별 토론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도당 토론도 하면서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팀워크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을 참여해서 이 우선순위를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장차관들도 필요한 경우에 참석을 해서 이제 같이 이 정기국회 과제를 추리는 게 목표인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근데 대통령이 어저께 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역대로 여당은 다 연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럼 예전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이 연찬회 간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인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여당 연찬회에 현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왜 안 간 거예요, 그동안은? 이번에 왜 간 거고? 그래서 왜 갔냐, 왜 안 갔냐기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네라고 해서 이제 조금 새로운 문화가 생긴 있네.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옛날에 이제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이렇게 겸하던 시절은 뭐 당연히 당연히 안 가는 거고, 명령을 하면 따라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도 이제 직접 온 적은 없고, 한 번 그런 적은 있어요. 2015년에 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연찬회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바로 그날 밤에 내일 점심에 다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 의원들과 만나서. 그렇게. 건데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막 의원들이 이제 다 반팔티 뭐 이런 거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관 직원들이 서울 와서 갑자기 막 넥타이랑 이거 뭐 입고 가야 되냐 뭐 이런 적도 그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런 그립감을 과시한 장면이었고, 연찬회 중단하고 올라와서 밥 먹으러 오세요. 다 가야 되고 막 그런 그리고 거. 특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도 정계 입문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죠. 그러면 사실 그 정계 입문한 이후에도 입당을 7월에 했고 경선을 치르고 대선 본선을 치렀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랑 그렇게 스킨십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계속 전시 상황만 같이 했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이 당선 직후에 한 얘기가 다음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야. 그거.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입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었죠. 연속 두 명의 대통령의 당선 첫 일성이 그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그런 약속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가 과연 지켜지고 네. 있는지는 의문인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나서서 뭐 혹은 직접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건 틀렸어 네. 그 선언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좀 또 강조를 하면서 연찬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 김수현 평론가 요게 그럼 대통령 이게 뭐 역대 정부든 현 정부든 대통령이 가는 게 맞다 안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이 연찬에 참석. 아 그렇죠. 그거는 따로 없는 거고 네. 연찬에 안 가더라도 일상적으로 소통을 잘 하면 또 좋은 것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좀 어떤 저는 의미인가요? 2000년대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당정 분리 네. 대통령과 여당의 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서로 따로 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따로는 뭐좀 네. 지금 뭐 헷갈리는 측면들이 있죠. 그렇죠. 국민들이 정권 봤을 때. 초기에는 당은 조용히 있고 네. 대통령실이 막 주도하다가 네. 대통령 인기 떨어지고 정권 후반기 되면 당이 대통령하고 모른 척하고 막 일행 아닌 척하고 이렇게 되풀이 네. 일행 아니죠. 네. 그러니까 되풀이 하지 말고 네.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은 남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제 보니까 기사 보니까 대통령이 되게 가고 싶었던 건가 봐요. 원래 일정은 저 인사말만 하고 오는 거였는데 갑자기 밥 좀 먹고 가겠어. 아니 근데 안 되겠습니까? 안 할게요. 그래서 어제 그리고 이제 만찬도 하고 네. 마지막에 그랬다면서요. 원래는 여기서 밤새고 같이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석식을 함께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좀 짧게 됐는데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길어졌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그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정말 가기 싫습니다. 여기 털썩 앉아서 여러분들과 밤을 새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박정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킨십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같이 한 시간들이 한 1년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자 일단 근데 원래 이제 어제 연찬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왔던 대통령 뭐 워딩, 뭐 전 정권 이제 탓하지 말자, 뭐 그런 워딩이 제일 중요하게 보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사고가 하나 터져가지고 시끌벅적합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올게요. 당신이 들어가서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앞뒤를 자세히 보니까 또 오해할 만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 손 기자. 네. 이제 어제 있었던 요 얘기. 사실은 연찬회에서 이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대통령 워딩도 워딩이지만. 근데 연찬회는요 여야를 넘나들어서 항상 사고 다발 행사입니다. 예. 사고 다발 행사.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관들이 참석했는데 정종섭 장관이 건배사를 총선 승리라고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죠. 그건 진짜 문제 될 만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금주가 아닌 이제 그 연찬회나 워크숍에서는 사고도 술 사고도 발생했었고 이번에는 지금이 이제 UFS 기간이라서 술 반입이 전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오늘 술 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오미자 주고. 아쉬움을 표하고서 용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쉬움 표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도 이제 연찬회 자체에는 술 반입이 금지였고 이제 기자단들은 저녁을 이제 따로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연수원 밖에 이제 식당에서 이제 꿈이라고 저희들은 하는데 이렇게 먹고 당직자들이 돌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소 조금 당직자들이 술을 같이 먹은 것 아니냐 그리고 노래하고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서 저희가 이제 네. 물론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앞서 뉴스 언더 블락 시간에 김동인 기자가 얘기했던 지금 누구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술자리 영상이 네. 지금 공개가 됐다는 그게 연찬회에서 의원들이나 당직자들께 자 대통령도 가셨는데 한 잔 돌려볼까 이게 아니고
네. 연찬회 밖에. 네. 어제 기자들은 뭐 기자들 만찬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자들 만찬 인사하러 간 자리다 이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UFS 때문에 이 공식 행사에는 술 반입 금지였고 어제 대통령도 오미자 주스로 건배를 했던 거고 이제 밖에 기자들 있는데 인사하러 나왔다가 지금 그래서 이것조차 부적절하다, 부적절할 수 있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이거를 아침에 다른 라디오 출연해서 술판을 벌였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제 다른 부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뭐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제 이런 SNS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오늘 조금 진통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거 드리는 이유는 뭐 판단은 청취자분들이 하시지만 뭐 저희가 사실관계 정리는 해드려야 되니까 예. 그런 거고 거기서 뭐 권성동 대표가 이제 기자들이 노래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한 영상은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는 거죠 저희가 지금. 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좀 아마 당에서 지금 오전 일정 시작하기 전에 브리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하고 요 어제 이지성 작가 요 발언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김수현 네. 의원과?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로 부족하다. 그래서 차유람 당신이 필요하다. 네.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국민의힘의 김성원 등으로는 부족한가.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한마디 더 보태고 있는 것인가 이지성 작가가. 사실 이거는 뭐 부부간에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당신은 아름답고 그렇기 뭐 때문에 부부간이니까 국민의힘에 그렇다. 들어가면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밖에 나와서 사실 뭐 차유람 선수를 국민의힘에서 영입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선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체육계 인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외모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또 한 번 이제 정치 참여의 의미를 굉장히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차유람 선수도 유감을 표명을 했고 예, 그리고 거명된 여성 의원들도 다들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지성 작가도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결국 사과한 거고 글 내리고. 송 기자. 네. 송 기자는 어제 연찬회는 안 갔죠. 연차가 있으시니까. 오늘 이 정치쇼 때문에 안 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야 네. 박수. 자 커피 당첨. 자 근데 우리 손 기자 저 어제 그 이지성 작가 발언 나올 때 분위기 어땠대요? 연찬회. 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박수 소리가 막 들리고 하던데. 일부 아주 일부 몇몇을 박수를 치기도 네. 했었는데 다들 이게 사실 어제 특강이 세 부분이었어요.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의 연금 개혁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의 특강이 있었고 사실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좀 연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쉬어가는 그렇죠. 순서? 이제 그 타임이었는데 그리고 일단 또 문제가 된 게 그 외모 품평도 문제지만 내 아내를 보낸 선물이다. 라고 이제 그 설명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입니다. 어디서요?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갈 때 남편분이 조금 맥락은 다를 수 있는데 보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문재인 그때도요? 대통령한테 보낸다고. 되게 사실은 그 보면 남성 우월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좀 그런 봉건적이죠. 단어긴 하네. 예. 그래서 어제 정말 다들 뜨악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관에서도 보좌진들이 대체 저 작가 누군데 왜 우리 의원님들 저기 앉아서 저 얘기를 듣고 있느냐라고 했고 이제 분위기가 기자들은 눈이 반짝반짝했다. 딱 걸렸어 전화. 그래서 정말 이거 왜 주호영 위원장이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 작가 측에서도 좀 반박을 하다가 결국은 어제 저녁에 그 반박했던 페이스북 글 다 지우고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유람 씨도 나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송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 이 발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특히 정치권에서요. 얼굴이 어쩌고 여성 정치인 어쩌고 남성 정치인 그리고 게다가 어제 무슨 젊은 정치인 이것도 막 생물학적 나이로 젊고 늙고 이런 것도 그럼 어디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전혀 그렇죠? 맞지 맞아요. 않습니다. 예. 저는 젊은 걸까요? 아닐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근데 만약에 저 같은 나이도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의원 나이로 기준하면 젊은 축일걸요? 저보다 젊죠. 지역구 의원을 기준하면 제가 알기로 저보다 나이 어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거의 한 2명 정도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뭐 민주당은 좀 더 있겠다. 어쨌든 그래서 젊다는 거는 기준이 애매한 건데 자 요거 좀 볼게요. 일정 질문
송 기자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대통령 연찬회 일정 언제 알았어요? 아 저는 지난주에 알았고요. 그리고 네. 요거는 엠버거가 걸려 있지 않아서 아, 저도 그래요? 일주일 전에 이 의미를 분석하는 기사를 미리 썼었습니다. 아, 이건 이제 엠버거 아니었구나. 보통 이게 차이가 있는데 옛날에 문재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엠바고라는 게 있었어요. 포괄적 그래서 엠버거는 뭐예요? 또? 경내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막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무조건 쓸 수 없습니다. 이제 청와대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게 포괄적으로 엠바고가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 건은요 이미 이제 대통령실과 당에서 대통령이 올 수 있지만 이제 여러 일정을 감안해서 확정이 된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도 가능성은. 예, 예.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서문시장 12시는 언제 알았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은요 26일 대구 일정이 있다라고는 이미 공지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쓰지 않고 이제 엠바고의 의미가 그거죠. 미리 기자단에는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연찬회 그러면은 왜 갈 수 있다 가능성 있다 기사가 왜 그랬냐면 이게 기본입니다. 자 대통령이 어디에 갑니다. 만약에 여기에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대통령이 이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있다는 기사 당연히 쓸 수 없고요. 아주 특별하게 기는 기사가 아닌 이상 그리고 대통령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의 동선과 경호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조현진님께서 테디 엠바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요거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엠바고입니다. 이제 원래 무역 용어로도 하는데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특정 보도 시점을 걸어놓고요. 보도를 유예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시점에는 공개해도 된다가 되기 전까지는 기사를 쓰지 않는 겁니다. 예. 뭐 인사 발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예전에 아덴만의 작전 같은 네. 경우에 맞아. 이제 엠바고 파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의 다음 밑에 단계죠. 오프도 그때 아예 쓰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네. 네. 엠바고는 어떤 시점까지만 쓰지 네, 말는 네.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서문시장 12시 언제 알았냐고 저 여쭤봤냐면 이게 건희사랑이라는 팬카페 통해서 유출된 거잖아요. 그거 기자들은 어떻게 봐요? 그 상황은? 부글부글한다는 표현도 맞고요. 지금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정권 출범 직후에도요. 자꾸 어디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사진이 독자 제보로 자꾸 어디서 보도가 되는 그런 적 경우가 있었죠. 네. 있었죠. 자, 제보. 네, 그리고 공개될 수 없는 보안 장소의 사진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죠. 김건희 여사의 오빠 그리고 팬클럽을 통해서 그런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고요. 게다가 장소와 시간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도 공식 경로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김수현 평론가. 네. 저 어제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건희사랑 해체해야 된다고 쓰니까 그렇습니다. 전 건희사랑 전 대표였던 강신업 변호사가 막 네. 비판하고 아마 거기에 약간 욕설도 조금 비스무리한 단어도 땡땡땡을 닥쳐라. 땡땡땡을 이런 닥쳐라. 표현이 있었습니다. 입은 아닙니다. 땡땡땡이니까 네. 여러분은 네. 알아서 생각하시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보수 언론 사설에서도 저 팬클럽 해체하라는 사설을 실던데 김수영 평론가 이거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팬클럽. 일단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는 강신업 변호사 또 대구시장이면 분수를 알고 네. 대구시정이나 신경 써라 이렇게 홍준표 시장을 비난을 했거든요. 네. 홍 시장이 그 강신업 변호사 베베꼬였어요. 라고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을까. 아 그렇겠다. 예, 근데 팬카페가 지금 그 위험 요소라고 하죠. 네. 그게 되고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팬카페를 뭐 해산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거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끔 하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산시키도 계속 선 없다는 거는 긋고. 민간 단체니까 네. 뭐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네. 활동의 자유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아예 대놓고 누군가가 네. 이 활동에 이런 점이 완전 틀렸다. 네. 그 강신업 변호사도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을 뭐 대통령이 직접 하진 않더라도 네. 대통령실 관계자라든지 네. 아니면 소위 윤핵관 그룹이 오히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소위 윤핵관 그룹이 예. 오히려 그래서 이 팬덤 자체는 정치에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이 주요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당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정당인들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팬카페에 그릇된 기류와는 선을 긋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준비한 것부터 잠시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대한 항을 드러내고 나머지 개정의 건에 대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모두 공감대를 이루었다. 중앙위원회가 열리려면 이제 5일이 필요한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뭐냐. 부결된 전체 안건에서 그 수정에서만 올라오게 되는 자의적이지 않냐. 자, 요거 박인희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팬카페가 아니라 모모모들 모임 같은 데 하셨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아, 네. 네, 보셨죠? 네,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손 기자. 네. 이거 방금 전에 들어본 거죠. 민주당 당원 개정 논란인데 어제 저희가 이거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비대위에서 야 부결됐으니까 직무 당직 정지하는 거 그거 하나만 올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행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최종 투표를 하고 이번 주말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요. 자, 일단 두 개를 올렸죠.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렸던 당원 80조. 이제 또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기소가 될 경우에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법이 있고요. 아니, 법이 아니죠. 이제 당원 개조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당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를 대의원회의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자, 요거는 뭐냐면요. 대의원은 누구냐? 국회의원, 당대표,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등등 직업 정치인들입니다. 원래 이제 당의 이게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요거를 책임 당원들의 투표로 하는 방안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개딸이라든지 어떤 이제 열심히 하는 적극적인 당원들이 이제 당에 더 결정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요게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이번 주에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자, 일사부재의 우리가 한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전당원 투표를 빼고요. 앞에 있는 이 이제 당직자의 네, 요것만 좀 빠르게 의결을 했습니다. 자, 네. 근데 이거 중앙위원회에서 이것도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위원회가 통과시키는 거기 올리면 중앙위원회 5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네. 우상호 비대위원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까? 새 지도부 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통고하는 것도 이게 수정안이니까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해석을?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수정안이라고 쳐요. 물론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두 개의 핵심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넣었기 때문에 그럼 수정안을 올릴 거면 그거 원안 표결할 때 같이 다뤘어야 더 맞는 것이죠. 근데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야 하나 빼고 하나 넣어서 다시 붙이자. 이렇게 되면 이게 회의 원칙을 어긋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걸 차기로 넘겼을 때에 안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본인의 의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도부가 됐다고 칩시다. 이재명 지도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그 전에 처리하는 게 더 중립적인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하죠. 이제명 지도부에서 하면 더 세이프 논란이 더 있다 이런. 그래서 얘기구나. 좀 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도 정권 바뀌기 전에 아주 예전에는 이제 사형 집행을 이제 대통령이 그런 적이 한다든지 아니면 사면을 빨리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차기 지도부에 이 숙제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수현 평론가, 손지은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